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좀 정말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또 2차 전지 섹터일 텐데 네. 일단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전기차 수요부터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배터리 전망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약간 거기에 해설을 갖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미국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바닥을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EV의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심리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SS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 후에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태양광 연계 ESS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자체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어쨌든 그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섹터로 나눠서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전기차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럽하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수요 반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YOY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 한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거의 15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기타 지역의 성장률이 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분기에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1, 2분기 역성장을 한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사실은 역성장 폭이 조금씩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줄어드는 추세? 이런 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26년에 EV 판매량 개선세가 이렇게 가파를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사실은 EV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유가 상승의 여파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주로 유럽에 타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폭발했는데 이번엔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EV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22년하고 26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이 22년에 비해서 26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전기차 모델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22년 대비 26년 BEV 모델 수는 한 750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으니까 네. 소비자 선택지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개선 및 가격 접근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6년 유럽 시장은 YOY로 한 26%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타 시장은 45%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북미 시장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사들이 북미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높아진 유가 수준 때문에 일단 EV 구매 심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 EV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를 중고 전기차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의 평균 재고 일수가 31일밖에 안 됩니다. 중고차가 넘어오게 되면 시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게 한 달 내에 다 팔린다는 얘기고요. 판매량 역시 25% 이상 늘어나고 있다. YOY로 5월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월 28일부터 이제 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기를 하니까 이게 유의미한 수요 회복이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발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2분기 이후에는 어쨌든 좀 김철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수요 회복은 약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1, 2분기보다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이유는 없다. 네. 최악의 상태는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년도에 한 1081기가와트아워 정도 됐습니다. 이게 26년에는 1225기가와트, 그 다음에 2030년 규모는 1965기가와트아워로 늘어나는 거니까
25년에서 23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EV 시장의 배터리 규모도 늘어나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기차 수요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ESS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쪽 수요는 어떻게 이제 잡히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EV 배터리보다도 ESS 배터리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을 정도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연계 ESS 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어떤 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원 중 건설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6에서 18개월 수준이거든요. 육상 풍력이 한 24개월, 가스 복합 발전이 한 3년, 원자력이 한 8년 정도 걸리니까 네.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간에 에너지원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플러스 그 ESS 배터리를 갖다가 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둘 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LCOE가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해죠. 발전소를 건설부터 해가지고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갖다가 계산한 건데 네. 이게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가스 복합 발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ESS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일단 그 ESS 설치 붐이 태양광 플러스 ESS 설치 붐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ESS 수요 증가폭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듀레이션이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위당 부착률 증가에 기인한 건데 약간 말이 어려운데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태양광에다가 ESS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충전을 다 했죠. 기존의 듀레이션은 이걸 방전하는데 다 쓸 때까지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모자라다라고 해서 현재는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졌을 때 과거에는 ESS를 갖다가 한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의 어떤 ESS 용량을 거기다 부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4에서 어떻게 볼게요? 한 8메가와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ESS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착률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 줬다라고 하더라도 ESS를 거기다 붙이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걸 기존의 그 전력망에 붙여도 전력망에 부하가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낮에 너무 많이 생산할 때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그 전력망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된다고. 일순간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기존의 발전원을 갖다가 꺼야 된다거나 출력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ESS가 현재는 부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ESS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낮에 만든 전기를 갖다가 그냥 버리거나 전열망에 연결을 하는 그 승인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 옆에 ESS를 부착하는 부착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I 데이터 센터형 ESS 시장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는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 발전소에만 의존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력망도 노후화됐고 또 송전망을 갖다 끌어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용인의 반도체 팹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태양광 플러스 ESS 시스템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가 BNE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약 1,500테라와트/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24년에는 한 415테라와트/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필요 전력량이 거의 3.5배 정도 폭증한다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죠.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은 전력의 어떤 그 조달 이거보다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과 충원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때는 또 덜 쓰고 또 하나는 순간 피크가 자꾸 일어나요. 이 충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연산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할 때는 과부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UPS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BBU라고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배터리 백업 유니트는 아까 UPS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완전히 이제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최소한 수초에서 수분 동안 그러니까 외부의 비상발전기가 돌아갈 때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BBU 같은 경우에는 서버 렉단에 붙는 겁니다. 여기 자체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정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버가 백업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백업할 시간 동안에 BBU가 작동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BB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사실은 UPS라든지 B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BBU 시장 규모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BBU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고출력, 그다음에 빠른 충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UPS라든지 BBU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시장을 갖다가 거의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사이익도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물량 수주 확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갖다가 예를 들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25년 7월 초에 OBBA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이미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5년 2분기에 수주 잔고가 지금 50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까 25년 4분기에는 140기가와트아워로 늘었고요. 26년 말 추정으로는 이게 한 19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5년 3분기에 30기가와트아워 정도 수주 잔고였는데 26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80기가와트아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북미 그 ESS 시장 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도 그 25년에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50%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72%, 그러니까 28년에는 거의 85%에 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제일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그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건 과거의 차이나 쇼크 1.0은 뭐 장난감, 의류 이런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을 갖다가 네. 유럽 내에서 사라진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진다는 게 그 차이나 쇼크 1.0이었다면 차이나 쇼크 2.0은 뭐죠? 첨단 제품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범용, 레거시 메모리까지. 그래서 EU 자체의 제조업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망가지고 있다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독일마저 지금 돌아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거는 특정 공급사의 단일 공급 비중을 30에서 40%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러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쪽 OEM들 스텔란티스 여기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70% 이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줄여야 돼요. 특정국의 의존 비용이 30%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파생돼 나오는 그 배터리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게 사실은 그 기존의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추산하기에는 사실은 그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도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평론가님,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지 그런 전망 데이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5년에 네. 514기가와트아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28년 중에는 847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배터리 수요 중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년에 26%였는데 28년에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북미 시장을 중요해서 봐야 되겠죠. 북미 시장은 오히려 올해는 ESS 배터리가 EV 배터리를 추월합니다. 네. ESS 배터리 시장 규모가 105기가와트, EV 시장 시장 규모가 101기가와트 하니까 이미 북미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ESS 수요도 굉장히 가팔라요. 26년에 115기가와트아워.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오히려 ESS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8년에는 한 140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ESS 설치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연초로 놓고 보게 되면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ESS 수요 성장률이 EV 시장을 크게 앞질렀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117% 성장했고요. ESS가. 반면에 EV 배터리 수요는 3%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배터리 긍정적인 요인들이 포착이 되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 예.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잘 내려면 PQ가 동시에 가면 좋은데 네. 가격도 그렇고 그럼 물량도 늘어나고 네. 그게 우상향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중국의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탄산 리튬이라든지 습식 분리막,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판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 업체로서는. 그래서 이제 피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서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그 가령 뭐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품질 대응이 좀 미흡한 기업들 같은 경우 도태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어떤 규제 정책, 공급망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질적 어떤 우위가 강점인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2분기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빨리금 좀 회복이 돼가지고 투자하시는 수익의 맛 좀 잘 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K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